오늘 수업할 내용은 이제 차트에서 가장 마지막 내용이에요. 그래프 만드는 과정인데, 그래프 만드는 거는 우리가 파워포인트 시간에도 잠깐 해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만드는 파워포인트에서 차트 만드는 거랑 결론은 똑같은 거지만 과정이 약간 좀 달라요. 먼저 96쪽 하단에 보시면 출력 형태가 나와 있어요. 완구형하고 촬영용, 그러니까 레이싱용은 아니고 완구형하고 촬영용 두 가지에 대한 드론에 대해서 제품 이름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품명. 근데 종류는 완구형, 촬영용이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숫자 값은 판매 수량, 이 판매 수량하고 재고 수량하고 판매 금액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제품명하고 판매 금액, 판매 수량이 들어가면 좋은데, 다 들어가면 좋은데 여기는 레이싱용은 빼야 돼요. 레이싱용이 하나,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얘를 빼고 블럭을 잡아야 되는데, 자 보세요. 제품명을 먼저 클릭해요. 제품명이라는 글자를 먼저 클릭하고 레이싱용은 빼니까 드래그 3개, 그 다음에 레이싱용 하나 건너뛰고 또 3개 드래그, 그 다음에 판매 금액 2개 드래그 옆으로 판매 수량까지, 그리고 25,000원 드래그 이렇게, 그리고 하나 건너뛰어서 또 밑으로 드래그. 대략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제가 색깔을 보여드리면은요, 색깔을 미리 칠해놨는데 요렇게 제가 노랗게 칠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만 차트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려면 마우스로 클릭, 그러니까 드래그 쭉 하면 좋은데 아닌 것들이 있으니까 클릭하고 한 줄 건너뛰어서 3개, 하나 건너뛰어서 3개, 그 다음에 이제 판매 금액, 판매 수량을 따로 하는 것보다는 두 개가 연속으로 붙어 있으니까 드래그, 건너뛰어서 드래그, 건너뛰어서 드래그. 이후에 삽입 차트에 있는 막대, 세로 막대형을 클릭할 겁니다. 묶음 세로 막대형을 클릭해서 요 처음에 나온 걸 클릭했을 때 요렇게 차트가 보이면 돼요. 요렇게 차트가 보이는데 하나 값이 뭐 삐죽 올라가 있어요. 요렇게 나오면 성공하신 겁니다. 요렇게 블럭을 잘 설정해서 잡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 거 보세요. 이 차트가 문제집 보세요. 묶음 세로 막대형으로 했죠. 묶음 세로 막대형으로 하기 전에 데이터 범위 설정했죠. 했지 않습니까? 그럼 1, 2번은 자동으로 된 거예요. 세 번째는 얘를 제 4작업 시트로 넘길 건데, 자, 따라서 하셔야 돼요. 얘를 클릭하고 나면 저 상단에 차트 도구 디자인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차트를 클릭해야 뜨겠죠. 저 끝에 가서 차트 이동 위치 이거 누를 겁니다. 이때 여기다가 요거 지울 거예요. 블럭 잡으면 지워질 테니까 쓰면 제4작업 그러니까 워크시트가 아니라 차트 시트로 출력할 거예요. 제4작업이라고 쓰고 확인을 누르시면 짠짜라짠 하고 커다란 차트로 넘어갈 겁니다. 자, 근데 화면을 밑에 한번 보세요. 화면 밑에 보시면은 1작업에서 우리가 1작업에서 차트 명령을 걸었잖아요. 1작업에서. 그러다 보니까 1작업 왼쪽에 4작업이 생겨요. 엑셀 특성상. 그럼 이대로 제출하면 0점 처리돼요. 시험 자체가. 그래서 얘를 끌어다가 제 3작업 오른쪽에다가 끌어다 놓으셔야 돼요. 제 1작업 왼쪽에, 제 4작업이 1작업 왼쪽에, 1작업에서 명령을 걸었기 때문에 왼쪽에 생성이 되어 있는데, 이 생성된 거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제 3작업 오른쪽으로 가져가면 제 1, 2, 3, 4작업 순서가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 문제지 제일 하단에 보면 주의사항에 시트명 순서를 정확히 움직이게끔 하라고 써 있어요. 이걸 못하시면은 시험 자체가 0점 처리가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왜 0점이냐? 잘 보세요. 나는 처음 시트가 제4작업이고 실제 답안지에는 처음이 1작업이죠. 그러면 얘랑 비교하겠지. 이거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지. 나는 1작업인데 정답에는 2작업으로 보일 거니까 얘랑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틀렸죠. 다 전체가. 그러니까 다 틀렸으니까 빵점 처리되는 거예요. 알아서 1작업은 1작업끼리 채점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앞에 있는 시트부터 채점을 하는 거예요. 채점 원칙이. 그래서 얘를 제일 끝에 놔야 된다. 이거 틀리면 간혹 0점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엑셀 시험에서. 그래서 가보면 얘를 옮기지 않은 거야. 그럼 뭐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 조건의 10개 중에서 1, 2, 3은 해결이 됐을 거예요. 자, 1작업에 있는 이 데이터를 마우스로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삽입해 가서 차트를 떨컥 만들었지 않습니까? 항상 이렇게 만들려고 하죠. 자, 이렇게 만들고 났더니 탁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1번, 2번, 3번이 된 거고요. 네 번째 볼게요. 차트 도구라는 메뉴에 가보시면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말고 레이아웃과 서식에 가시면 제일 왼쪽에 자체 서식 대화 상자가 있어요. 서식 버튼 누르는 게 있거든요. 여기 가서 서식, 레이아웃에 가서 서식, 디자인은 없어요. 디자인은 서식이라는 메뉴가 없어요. 레이아웃에 있는 서식을 누르던 서식에 있는 서식을 누르던 상관은 없는데 보세요. 이 차트 자체를 클릭하고 서식을 누른, 아니면 차트 안에 그림 영역을 클릭하고 서식을 누르는 거하고 요 눈금선을 클릭하고 서식을 누르는 거하고 오른쪽에 있는 범례를 클릭하고 서식을 누르는 거하고 다 달라요. 그리고 이 그림 영역이든 차트 영역이든 더블 클릭하면 이 서식 대화 상자가 열려요. 굳이 얘를 클릭해서 여셔도 되고요. 얘를 굳이 클릭해서 여셔도 되고요. 그냥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여셔도 돼요. 이렇게 열어놓고 나면 굳이 닫지 말고 눈금선을 클릭하면 눈금선 서식으로 알아서 바뀌고 범례를 클릭하면 범례 서식으로 나타나요. 알아서 움직여요. 그리고 선택하고 컨트롤 1번 눌러도 서식 대화 상자가 열려요. 셀 서식 컨트롤 1번이잖아요. 그래서 2010에서는 그냥 보통 더블 클릭을 많이 해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서식 누르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디자인이란 메뉴는 이 차트 전체적인 구조를 바꿀 때 쓰는 게 디자인 요소이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에 가시면 제목, 축 제목, 범례, 레이블 여러가지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체를 아우를 때 쓸 거냐, 안에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꾸밀 거냐, 그럴 때는 레이아웃. 그 구성 요소별로 어떤 거를 꾸미고 싶을 때는 서식에 가서 직접 색깔을 바꾸거나 모양을 바꾸셔도 되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레이아웃 세 번째 거 차트 레이아웃에 가시면 1번, 2번, 3번 여러 개 중에 3번을 누르래요. 이렇게 됐어요. 처음에는 보통 이렇게 돼 있었는데 1, 2, 3번 세 번째 거 누르래요. 그러니까 알아서 제목이 생기네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차트 스타일에 가면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8, 16, 17, 18, 19에서 여기 24번째, 25, 26, 27, 28, 29번째 29번째 걸 선택하래요. 또 이렇게 단색으로 가라는 얘기죠. 처음에는 컬러풀하게 나갔는데 단색으로 나가자. 이렇게 단색으로 29번째 거 8씩 나가면 28번째 마우스 갖다 대면 29번 뜨니까 클릭하시면 29번째 스타일이
맞춰줬어요. 여기까지는 특별히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처음에 레이아웃 선택하고 스타일 선택하고. 자, 5번 보세요. 5번. 차트에는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요. 잘 보셔야 돼요. 보세요. 여기는 마우스를 싹 갖다 대면은요, 차트 영역, 차트 제목, 그리고 이 차트가 보이는 뒷배경을 그림 영역, 그리고 눈금이 보이는 것을 눈금선, 그 다음에 각각의 막대 그래프도 무슨 막대 삐죽삐죽 튀어나올 거는 계열, 그 다음에 하단에 보니까 아까는 이제 범례라고 있었던 애인데, 범례, 이 범례가 오른쪽에 있었잖아요. 오른쪽에 있었는데 이 범례를 우리가 디자인에 가서 세 번째 걸 클릭하니까 아래로 내려갔어요. 이거 범례라 그래. 범례를 아래로 내려도 되고, 우리는 뭐 어차피 내리는 게 아니라 레이아웃 3번 누르면 알아서 내려가니까. 그 다음에 숫자가 보이는 쪽을 축이라고 부르고 밑에 글자가 보이는 쪽을 축이라 그래요. 숫자가 보이는 데를 축이라고 하고 글자가 보이는 데도 축이라 그래요. X축, Y축. 그런데 숫자가 보이는 곳이라 그래서 갑축, 글자가 보이는 곳이라 그래서 항목축 이렇게 불러요. 여기 축에 보시면 숫자가 보이는 데는 갑축, 글자가 보이는 데는 항목축인데 가로에 있다고 해서 가로축이고 세로에 있다고 세로축이에요. 그럼 숫자는 항상 세로에 있는 거냐? 아니에요. 막대를 가로 막대로 바꾸면 가로의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 숫자가 있구나, 세로에 있구나, 글자가 있구나, 항목축이구나, 가로에 있구나, 가로축이구나,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 하단을 우리는 기본 영역이라 그래요. 왼쪽을 기본축, 아래를 기본축이라고 하는데, 오른쪽에도 축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우리 시험 문제지 보면 오른쪽에도 숫자 값이 보이죠? 거기를 보조축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글자도 하단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눈금 제일 꼭대기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보조축이 되는 거예요. 위에가 보조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값에 대해서만 보조축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따지고 봐야 되겠죠? 첫 번째, 5번 거 한번 보세요. 5번째, 영역 서식. 먼저 차트 영역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차트 영역. 차트 영역을 클릭하시면 차트 영역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꾸미려면 서식에 가서 색깔을 바꾸거나 모양을 바꾸거나 하는 건데, 글자에 관한 거는 무조건 홈에만 있다. 글자에 관한 거는 어디에도 없고 홈 탭에만 있어요. 그러니까는 차트 영역을 클릭하고 홈 탭 메뉴에 가셔가지고 글꼴은 굴림 11번째 굴림 선택하고요. 11포인트 지정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채우기 효과. 채우기 효과는 여기 페인트통 들어가서 다른 색 하셔도 되고요. 서식에 가서 도형 채우기로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차트 영역을 처음부터 더블 클릭하셔서 여기서 채우기 색에 채우기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자, 먼저 홈에 가서 페인트통에 가면 다른 색, 여기서 색깔을 채워야 돼. 근데 여기는 색이 없잖아요. 여기는 지금 분홍 박엽지라는 채우기 효과를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없죠. 지금요. 색깔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못 들어가겠지. 노랑, 그럼 노랑을 선택하면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서식에 가서 채우기로 가서 질감에 가서 질감 분홍색 박엽지가 있단 말이에요. 얘를 클릭하던, 아니면 여기를 차트 영역을 더블 클릭을 해서 질감으로 가서 질감에 가서 분홍 박엽지를 선택을 하던, 뭐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홈에 가서 색깔, 요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색깔을 할 때 노랑, 그럼 노랑이 되는데 질감은 없잖아요. 여기는 안 되겠죠? 서식에 가서 치우기로 가서 질감에 가서 뭐를 해라, 뭐 물고기 화석을 해라, 뭐 물방울로 해라, 아니면 꽃다발로 해라, 이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 클릭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림 영역. 이 그림 영역은 막대 그래프나 하여튼 그래프가 보이는 뒷 배경을 그림 영역이라고 하는데, 얘가 지금 색깔이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흰색을 하래요. 흰색. 그러니까 서식에 가면 치우기 색깔을 흰색으로 하라는 거죠. 흰색. 흰색으로 보였는데 근데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더블 클릭을 해서 이 단색 치우기가 아까는 뭐라고 했냐면 자동으로 되어 있었어. 자동이니까 무슨 색인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단색 치우기로 가서 꼭 흰색을 채워야 돼. 흰색. 그래야 얘가 흰색이라는 배경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자동이나 흰색이나 같아 보이지만 그건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제목. 제목을 안 썼네. 써보면 되지 뭐. 완구형과 촬영용 드론 판매 현황. 제목 그냥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차트 영역 서식을, 차트에 있는 영역 서식의 글꼴을 아까 12포인트로 하세요, 몇 포인트로 하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제목이나 또는 갑축이나 여러가지 요소들이 다 12로 넘어가요. 그런데 차트만은 따로 글꼴 바꾸고 글꼴 크기 바꾸고 색깔 바꾸고 하라고 그러거든요. 또 마찬가지예요. 글꼴은 홈에만 있다 그랬어요. 홈. 그 홈에 가서 굴림은 맞네요. 크기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굵게는 기본이 굵게로 되어 있어요. 차트 제목은요, 기본이 가가가 첫 번째 진하게 굵게 되어 있어요. 만약 문제지에 글꼴, 굴림, 보통, 그럼 얘를 빼주라는 얘기고요. 첫 번째 가가 선택되어 있는 게 굵게인데 문제지에 만약에 보통이라고 되어 있으면 얘를 해제하는 게 보통이에요. 굵게, 그럼 굵게 체크하면 되는 거고요. 굴림에 20포인트에 굵게 처리됐고요. 안에 치우는 색깔은 서식에 가도 되고 차트 제목 더블 클릭해도 되고, 하여튼 치우기는 흰색으로 채우래요. 흰색으로 채우는 자세히 보시면 테두리선이 없잖아요. 테두리선도 도형 윤곽선이죠. 윤곽선 검정으로 딱 칠해버리면 뭐 자동으로 하든지 간에 이렇게 테두리선이 나타나면 성공한 것이다. 도형을 그리라고 했는데 도형의 색깔은 하얗게 칠했는데 테두리선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테두리선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냥 어떤 거를 색깔을 넣어주면 되죠. 빨강을 할지 노랑을 할지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냥 테두리선을 하라고 한 거지 거기다가 노랑을 하라는지 빨강 하라는 지시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는데, 딱 봐도 검정으로 다 도배가 되어 있으니까 검정으로 하시면 마음이 편하겠죠. 네. 6번까지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어요. 여기까지 한 것 중에서 뭐가 좀 불편해요, 잘 안 돼요 라고 하시는 영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조금은 까탈스러워요. 첫째, 7번째 보면니까 서식 지정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이런 거죠. 판매 금액이 어디 있어요? 왼쪽에 판매 금액이죠? 오른쪽이 판매 수량인데 판매 수량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왜냐면 얘는 45,000원, 78만원인데 수량은 커봤자 700밖에 안 되거든요. 그 차트에 같이 나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매 금액 단위 원이라는 얘 있잖아요. 얘를 차트를 바꿀 거예요. 뭐로? 레이아웃에요. 디자인에 가면 차트를 바꿀 수가 있는데 주의사항이 뭐냐면 이거예요.
차트 전체를 선택한 후에 차트를 뒤바꾸면 다 같이 뒤바뀌고요. 그 중에 어느 계열 지금 판매 금액이라고 하는 막대 그래프 길게 나온 애들 있잖아요. 얘를 클릭하고 차트 종류에 가서 여기 있는 꺾은 선은 무조건 네 번째 꺾은 선입니다. 표식 있는 꺾은 선 얘를 꼭 해요. 우리는 얘를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그거만 선택이 되는 차트가 변해요. 그러면 판매 수량은 어디 있어요? 판매 수량은 막대 그래프인데 안 보이죠? 숫자가 1000도 안 되잖아. 여기는 지금 10만이 최저고, 그러니까는 생각해 보세요. 지금 90만, 뭐 100만 이렇게 넘어가는 숫자들하고 여기 78만이라는 숫자하고 700이라는 숫자하고 여기는 제일 작아도 15,000이고 커봤자 700인데 그래프가 같이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그래서 꼭 시험에는 숫자가 작은 거하고 큰 거가 같은 그래프상으로 보이기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는 막대 그래프, 하나는 꺾은 선 그래프로 해서 달리 보이게끔 명령을 걸어요. 근데 문제는 달리 보이더라도 왼쪽에 있는 숫자를 같이 보고 있으니까 막대 그래프는 바닥에 깔려 있고 꺾은 선 그래프는 그나마 보이는데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꺾은 선 그래프를 더블 클릭을 해서 보조축으로 넘기는 순간 막대 그래프는 왼쪽에 있는 숫자를 보고 꺾은 선 그래프는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보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7번 문제에 판매 금액 계열의 차트 종류를 꺾은 선으로 바꾸고 얘를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가 원래는 막대 그래프 차트였는데 하나는 숫자가 크고 하나는 숫자가 작은 관계 때문에 서로 보이지가 않아서 얘를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보조축으로 먼저 보내셔도 돼요. 보조축으로 보냈더니 왼쪽에 보면 짧은 막대가 보이고 또 뒷배경으로 큰 막대, 높은 막대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짧은 막대는 왼쪽인 숫자를 보고 큰 막대는 오른쪽 숫자를 보는 건 알겠는데 둘 다 막대 그래프라서 헷갈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길쭉한 막대 그래프를 차트 종류를 꺾은 선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면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보이지 않느냐 이거죠. 예. 그렇게 이제 만들겠다라는 얘기인데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막대 그래프도 뭐 엉망이 됐어요. 원래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요거 판매 금액을 차트 종류를 꺾은 선으로 바꿔주고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보조축으로 넘기면 그거로 끝. 기본은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거죠. 그것이 7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7번의 내용이 몇 가지를 하래죠. 판매 금액을 꺾은 선으로 바꾸고 보조축으로 지정한 후에 레이블 표시하고 눈금선은 파선으로 바꾸는, 축은 이러쿵저러쿵 하라고 하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봤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요런 모양이 나오면 성공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얘 왼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 두 번째 거 있잖아요. 자 보세요. 차트를 선택하고 레이아웃에 와서 레이블 값을 지정해주면은 뭐 축에 가깝게 그러면 뭐 나타나나요? 아니면 뭐 안쪽 끝에? 그럼 안쪽 끝에 나타나나요? 지금은 차트가 서로 달라서 안 보이는데 바깥쪽 끝에 그럼 바깥쪽 끝에 나타나야 되는데
현재는 안 나타나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꺾은 선, 이 막대 그래프를 클릭하고 바깥쪽 끝에, 그러면 바깥쪽 끝에 다 값이 보일 거예요. 레이블을 없음하면 안 나타나는데, 지금 막대 그래프 보이잖아요. 막대 그래프. 이 막대 그래프를 클릭하고 레이블을 추가하면은, 레이블을 바깥쪽 끝에 추가하면은 이렇게 값이 위에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우리 문제지 자세히 보시면 두 번째 나와 있는 X55라는 드론에 대해서는 값만 나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무조건 값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처음에 막대 그래프 클릭하고 그 다음에 X55 0810이라는 두 번째 막대 그래프를 다시 클릭을 하면 요 요소만 선택이 돼요.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얘를 더블 클릭해 버리면 이거에 대한 서식이 튀어나와 버려서 안 되고, 처음에 클릭하고 나서 다시 클릭을 하면 요 요소만, 요 계열에 있는 요소만 선택이 된다. 그리고 나서 레이블에 가서 바깥쪽 끝에 값을 표현하라 그러면 요 위에 올라온다. 위치는 바깥쪽 끝에 하면 된다고 돼 있네요. 그렇죠? 예. 그 다음 눈금선이 여기 있어요. 눈금선. 이 눈금선도요, 처음부터 더블 클릭하면 편해요. 눈금선 더블 클릭을 하면 눈금선 서식이 뜨는데, 선 스타일에 가서 대시 종류를 점선인지 파선인지 있네. 그렇죠? 예, 하나, 둘, 셋, 네 번째가 파선이에요. 파선으로 바꾸래요. 다시, 얘가 처음에 실선이었는데 이 눈금선을 더블 클릭을 하면 눈금선 대화상자가 뜨고, 스타일에 가서, 선의 스타일에 가서, 문제주 선 스타일이라고 써 있으니까 스타일에 가서 대시 종류에 가서 파선을 하라는 말은 없어도 파선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파선이 겹선 종류에 있는 애인지, 겉모양 종류에 있는지, 끝모양 종류에 있는지, 대시 종류에 있는지는 빨리 찾으셔가지고 파선 하고 선택해주면 얘가 파선으로 쭉 그려지더라. 여기까지가 이제 7번이에요. 법례 볼게요. 제1작업에 있는 판매 금액 단위 원이라고 되어 있는 두 줄로 되어 있는 항목을 차트의 요소로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판매 수량은 한 줄인데 판매 금액은 두 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트에서도 여기는 이 법례가 두 줄로 보이더라 이거죠. 두 줄로. 자, 제가 차트를 법례를 위로 올려놓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두 줄짜리 법례가 된 거예요. 그럼 이 법례를 이 책에 보면은 옆으로 판매금액 가로 열고 단위 원 해갖고 옆으로 이어 쓴 것처럼 만들려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만듭니다. 디자인, 차트 도구 디자인에 오시면 데이터 선택 가셔서 요거예요. 요거 판매금액 단위원이 판매금액 단위원이 사실은 뭐로 되어 있냐면은 두 줄로 되어 있었잖아요. 두 줄로. 근데 두 줄로 된 걸 여기서는 한 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줄로 보인단 말이에요. 법례.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편집. 그리고 보세요. 여기가 지금 체크되어 있잖아요. 두 줄로. 여기다가 쓰세요. 판매 금액 가로 열고 단위가 원 가로 닫고 라고 직접 계열 이름을 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직접 계열 이름을 써 주셔야 돼요. 여기가 아니지. 여기를 어떻게 바꾼다? 판매 금액 가로 열고 단위가 콜론 원 다르기. 직접 써 주셔야 된다. 이거 직접. 그러면 이렇게 법례가 한 줄로 쭉 나타난단 말이에요.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요 단위 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편집 버튼 눌러서 직접 이거를 써 주셔야만 돼요. 예. 범례가 이렇게 두 줄로 돼 있던 게 한 줄로 나타날 때, 그래서 범례명을 변경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범례를 클릭하고 디자인에 와서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요 범례 항목을 클릭하고 편집 눌러서 직접 글자를 써주면 된다. 써주면 알아서 글자가 들어간다. 그게 8번 문제예요. 8번 문제. 9번 문제는 뭡니까? 아, 이쪽에 어딘가에 구름 모양 같은 게 있네. 구름 모양 같은 게 있네. 그러면 삽입에 가서, 자, 먼저 차트 밖을 나가면 안 되고요. 차트를 클릭하고, 여기를 클릭하고, 여기를 클릭하고,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설명선에 가면, 설명선, 제일 밑에 설명선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가면, 최대 판매 금액이라고 하는 구름 모양 설명선. 네 번째 거네요. 네 번째 거. 구름 모양 설명선을 선택하고, 이렇게 그리세요. 대략 그리시고, 여기 있는 노란 조절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밖으로 빼내면 빠져가요. 빠져나가니까. 네. 여기다 글자는 쓰면 돼요. 최대 판매 금액. 이 최대 판매 금액이란 글자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냥 키보드로 쓰시면 들어가는데, 써놓고 나서 보니까는 판매 금액이라는 글자가 사라지기도 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홈에 오셔가지고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는 해주세요.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해주시고, 이 안에 있는 글자 색깔은, 도형에 있는 색깔은 어떻게 생겼어요? 안에 채우기가 흰색처럼 보이나요? 흰색. 이거 도형 채우기 없으면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뒤에 점선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흰색으로 메꾼 거라고. 흰색으로 메꾼 거야. 그리고 글자 색깔은 이제 홈에만 있다고 했는데, 글자 색깔은 까만색이죠. 까만색이죠. 그런데 지금 차트를, 이 도형이요, 제 생각에는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계열 요소 두 개 사이에 이렇게 나란히 되어 있고요. 최다라는 글자가 있는 요 구름 모양의 턱 부분이 눈금선을 살짝 내려왔어요. 살짝 내려왔단 말이야. 여기 있는 턱이 눈금선 밑으로 살짝 내려왔잖아요. 그럼 눈에 당겨주니까 글자가 보이네요. 그리고 노란 조절점 어떻게 한다고요? 위치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안내해줘야죠. 이렇게 안내해줘야죠. 근데 이 도형에는 글자 색깔하고 선색하고 이런 거를 어떻게 꾸미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글꼴을 뭐로 하라는지, 그 다음에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이라는 거는 딱 봐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있으니까 제가 누른 것 뿐이지 누르란 말은 없잖아요. 알아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간혹 보세요. 이 구름 모양의 눈금선을 제가 얘를 좀 크게, 구름 모양의 얘를 좀 높이를 크게 만들다 보면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너무 높아서 불편할 때도 있고 그래요. 지금은 조금만 높이니까 답은 나왔는데, 여차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여차하는 순간 가려지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가려지면 글자가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 글자는 어떻게 나올 거냐? 천상 더블 클릭해 봐야죠. 얘를 더블 클릭해 봐야죠. 더블 클릭 안 되면 컨트롤 1번. 차트는 더블 클릭하면 차트 서식이 떴는데, 이놈의 도형은 더블 클릭을 해도 반응이 없어요. 그럼 컨트롤 1번 누르면 돼.
이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최대 판매금이라는 글자가 위아래가 사실 너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텍스트 상자에 가서 여기 있는 안쪽 여백이나 오른쪽 여백 같은 것도 다 진짜 0으로 이렇게 졸여버리면, 위아래를 0으로 줄어들이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글상자에 대한 뭐 줄간격을 맞춰주는 것도 있는데, 저는 그냥 위아래 간격을 0으로 조정했더니 그냥 보기 좋게 나오더라고요. 원래는 이걸 안 해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얘가 안 해도 여기 있는 턱 있는 데를 이렇게 도형 밑에서 눈금선 밑으로 내리면 비로소 보여요. 그 정도로만 꾸미시면 되고요. 그리고 딱 봐도 허연 바탕에 검은 글씨처럼 보이잖아요. 이 도형의 색은, 선색은 파랑이지만 나머지는 언급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윤곽선의 색깔을 뭐 빨강으로 하던 검정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걸 검정으로 하던 빨강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글자만 보이게 하면 되고, 글꼴 이런 거 전혀 얘기 안 했지만 대략 가운데 정렬인 건 같고, 그리고 이 도형의 위치가 700과 800 사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600 밑으로 턱이 살짝 걸쳤단 말이에요. 대략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돼요. 그럼 대략 맞춰주고, 이 노란 조절 좀 얘를 이용해서, 저번에 시험을 보셨는데 한 분이 선생님이 동글뱅이 점점점 돼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렸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얘는 어쨌는데 보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얘를 안으로 집어넣었대.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으니까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이제 들어가고 나니까 선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다더라? 윤곽선을 또 뭐 없음으로 했다나? 그럼 선이 또 이렇게 되잖아.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막 그려갖고 했대요. 그래서 고생을 너무 하셨네요 그랬어요. 제가 그냥 이 노란 조절 좀 이렇게 쭉 당기면 되는데 했더니 그러네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라고. 웬만하면 다 되니까. 도형 안에 있는 글꼴은 드림으로 안 받아요. 글꼴은요 바꾸란 말은 없죠. 왜냐면 제목은 뭐로 바꾸고 뭐는 뭐로 바꾸란 말은 있어도 이 도형은 무슨 말을 하라고 하는지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 최대 판매 금액이라는 글자를 보고 얘가 도둠인지 궁선지는 우리가 척척 못 맞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라는 것만 하시면 돼. 그럼 얘를 도둠으로 하면 틀리나요? 틀리진 않아요. 시간이 많으시면 하셔도 돼. 근데 바쁜데 그냥 이것만 하고 말아야지. 그렇죠. 96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97쪽에 나와 있는 1, 2, 3 세 가지에 걸쳐서 차트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차트를 꾸미고, 마지막에 도형을 집어넣어서 편집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이제 그걸 세밀하게 하는 거는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처음에 아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 블럭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 시험에는 차트의 블럭을 그냥 매끄럽게 통으로 잡는 경우는 없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전체를 블럭 잡아서 샥 넘기면 좋은데 이런 차트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제품명하고 금액하고 수량을 한꺼번에 블럭 잡는 건 좀 수월하지만 그것도 안 나오고, 꼭 예를 들어서 뭐 레이싱용하고 완구형만 아시오. 그러면 레이싱용은 이렇게 완구형까지 블럭 잡고 이렇게 블럭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촬영용은 빼라고 했으니까는 레이싱용을 빼라는 거였으니까 제품명 완구 촬영, 그 다음에 레이싱 빼고 촬영 완구 촬영 이렇게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계속해서 여기 제목 이름, 그 다음에 세 줄 하나 건너뛰어서 또 세 줄, 그렇게 해서 차트를 무조건 만들어 보는 거죠. 만든 다음에는 차트 이동을 하는 거죠. 차트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제 5작업을 해볼게요. 제 3작업 해놓은 게 있어요. 4작업 해놓은 게 있으니까 5작업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면은,
제1작업 왼쪽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렇게 만든 작업을 저 끝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 아까 제3작업에 있던 거를 제1작업에 있던 거를 제4작업이 우리 만들어졌던 건데 1작업 왼쪽에 만들어지니까 3작업 뒤로 끌고 가야 된다 하는 것처럼 지금도 5작업이 만들어졌는데 1작업 옆에 있는 5작업을 제일 끝에다 옮긴다라는 거. 지금 5작업은 연습하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해서 마지막 시체가 꼭 넘겨야 된다, 위치를. 안 그러면 0점 처리가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를 차트에서 98쪽에 보면 1번 영역 설정하고 2번 차트 이동 넘기고 오른쪽에 있는 3번 위치 이동하고, 그렇죠? 위치 이동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99쪽에 나와 있는 게 그거예요. 차트 영역은 어디고, 차트 제목은 어디고, 그림 영역은 어디고, 눈금선은 어디고, 범례는 어디고, 갑축은 어디고, 뭐 갑축 제목은 어디고, 이런 것들, 그런 차트의 구성 요소들에 대한 내용이 그 책에 나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상태에서 책에서는 디자인에 있는 레이아웃 세 번째 거 처리하고, 스타일에서는 몇 번 하라고 했죠? 29번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9번 하면 되고, 제목은 넣어주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막대 그래프로 바꿔라 그러면 막대 그래프로 바꿔서 꺾은선 그래프로 바꿔라면 꺾은선 그래프로 바꾸고,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또는 레이아웃이나 서식에 있는 서식에 가서 또는 컨트롤 1번 눌러서 얘를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그래서 얘를 보조축으로 넘기고, 보조축 넘기니까 기본 축에 있는 값, 보조 축에 있는 값 서로 다르게 보고,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제목에 대해서 뭐 꾸미기 전에 차트 영역에 대해서, 차트 영역 전체에 대해서 글꼴과 크기와 뭐 색감은 글꼴은 홈에 있지만 색감은 이제 서식에 있으니까 여기서 질감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색상을 말하는 건지 이건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질감을 분홍 박엽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 영역은 색깔을 흰색으로 처리하면 되고, 흰색으로 처리하면 되고, 같은 흰색처럼 보이지만 하나는 자동이고 지금은 흰색이고, 그렇게 이제 꾸미는 과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은 밑에 있는 그 차트 영역구, 차트 구성 요소 중에서 범례명이 있는데, 범례명, 이 범례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디자인에 가서 데이터 선택 항목에 와가지고, 선택 항목에 와서 그 항목을 편집 버튼 눌러서 직접 판매 금액 가로 열고 단위가 콜론 1이다 이런 식으로 직접 써 주셔야만이 범례가 한 줄로 쭉 이어진다. 범례가 쫙 한 줄로 이루어진다. 그 외에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뭐 그런 거 꾸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X55라고 하는 이 계열 요소에 대해서만 값이 보여야 되는데, 막대 그래프를 클릭하면은 막대 그래프 어떻게 된다? 전체가 다 선택이 되고, 다시 그 요소를 선택을 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블 추가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서 레이블 추가해도 되고, 어떻게 추가는 가능하니까는요. 예. 이렇게 레이블 추가하는 과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은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뭐 이렇게 그려주는데, 이때 노란 조절점을 연결해 주는 거는 뭐 우리가 어렵진 않은데,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색깔은 흰색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검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글자 제목을 이렇게 써보면 글자 제목이 이렇게 안 보이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글자를 썼을 때는 보였는데 글자를 다 쓰고 클릭하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 도형을 좀 높게 해주면 되는데, 높게 해주면 보이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컨트롤 1번 텍스트 상자에 들어가서 위아래 여백을 좀 줄이면, 조금은 여유가 생긴다. 그리고 나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는 해줘야 된다. 라는 얘기죠. 중간에 딱 오게끔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 정도만 해주면
이 도형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크기나 색깔에 대해서 명시가 안 돼 있고, 이 도형의 색깔도 명시가 안 돼 있지만 딱 봐도 그거는 허옇게 보이고 딱 봐도 글자는 검게 보이니까 아무리 흑백 문제지를 할지라도 그렇게만 해주시면 답은 될 거다라는 얘기죠. 그 10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제 모의고사 연습 문제 있는데요. 얘는 이제 3차원형이잖아요. 3차원형이 자주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법 여러 번 나오긴 나왔었어요. 3차원은 차트 작업하는 게 더 수월해요. 오히려. 자, 차트 종류는 3차원 원형이고요. 제1작업에 있는 뭐뭐를 해야 되냐면 키토제과 제품이라는데, 키토제과가 몇 개 있어요? 하나, 키토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 여기에 제품명이 나오는 건가요? 키키디스. 제품명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키키디스, 카토블랙, 칙칙초크 이렇게 블럭 잡고요. 그 다음에 내용물 개수죠? 내용물 개수에 대한 비율인데 12개 12% 잠깐만 12개 칙칙초코가 12개 맞죠? 그 다음에 키키디스가 18개죠? 그 다음에 카토블루 10개죠?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거는 요것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제품명하고 개수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면요, 이제 제품명은 요 키토 거만 다시 걸러야 되겠지만, 원형 그래프는요, 아까는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풀었어요. 차트를 문제 풀 때 제품명하고 금액과 수량을 블럭을 잡았잖아요. 근데 원형 그래프는 제품명하고 개수하고 비율하고 여러 개 같이 못 넣어요. 하나만 나와요. 하나만.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개수 비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품명하고 개수 얘만 차트에 넣은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못 넣는다는 얘기예요. 넣을 수가 없어요. 차트에는 안 나타나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블럭을 잡고 우리가 원형 그래프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은요, 개수 하나만 나오지 총 길이는 안 나온다니까. 아무리 차트 범위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제품명 개수 2개 블럭 잡고 키키디스 18, 가토블랙 10개, 칙칙초크 12개 이렇게 블럭을 잡고, 그리고 삽입해 가서 원형의 3차원이죠? 3차원이잖아요. 근데 3차원인데 쪼개진 3차원이잖아요. 근데 그냥 쪼개진 거 말고요, 밑에 있는 붙어있는 3차원 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제품명 개수에 들어가서 키키디스, 가토블랙, 칙칙초크에 대한 원형 중에 쪼개진 원형을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쪼개진 거 하지 마시고요. 쪼개진 거 하지 마시고 붙어있는 걸 하세요. 붙어있는 거. 네, 붙어있는 걸 하시면 삽입 원형에 있는 제일 밑에 3차원을 클릭하고 잽싸게 차트 이동해야 되겠죠? 요거는 제4작업 제4작업을 만들어 주시고 확인 누르시면, 예,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얘는 끌어다가 3작업 뒤에다 옮기시면 되죠. 예. 그 다음 1번 차트 종류는 3차원 원형으로 했고요. 데이터 범위는 정확히 설정을 해서 들어갔고요. 위치는 제4작업으로 해서 넘겼고요. 얘도 레이아웃 몇 번째? 2번째. 그 다음에 스타일은
8, 9, 10번째 컬러풀하게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4번까지는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네, 이렇게. 제목은 여러분들이 고쳐주셔야 돼요. 제목은 일일이 다 고쳐주셔야 돼요. 예. 제목은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그냥 드래그 써주시면 글자는 들어가니까 고쳐주시면 되고요. 이제 차트 영역부터 한번 볼 겁니다. 영역 서식부터요. 5번에 이 차트 자체를 클릭하고 글꼴 홈에 가서 글꼴은 도둠 도둠 그 다음에 11포인트 그 다음에 서식에 가서 채우기 질감에 가서 편지지가 어디 있노? 예. 그 꽃다발 위에 있네요. 꽃다발 위에 편지지. 그러니까 물방울 그러면 알겠고 물고기 화석하면 알겠는데 편지지 뭐 이런 거 양피지 이런 거 하면 헷갈려요. 대략 위치를 알면 되고 마우스 갖다 대면 메시지 뜨니까 클릭하시면 되지 뭐.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제목 클릭하고 이 순서를 바꾸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요. 차트 영역에 대해서 영역 서식을 꾸미고 나서 제목 서식을 꾸미셔야지 제목을 먼저 꾸미고 나서 영역을 꾸며버리면 차트 제목의 크기가 뒤바뀌어요. 차트에 대한 전반적인 크기를 꾸미고 나서 제목을 나중에 또 꾸미는 거잖아요. 이 차트 제목을 먼저 꾸미시면 안 돼요. 제목 서식을. 얘는 도둠 굵게 20 굵게는 기본으로 되어 있죠. 흰색으로 칠할 거고요. 채우기 흰색으로. 테두리는 대략 뭐 껌장으로 두르든 이렇게. 자, 얘를 채우기 색깔을 뭐로 흰색으로 하고 테두리 선을 둘러주고. 선생님 먼저 이게 제목부터 꾸며서 어떻게 해요? 바뀌어야 되는 거? 자, 다시 보세요. 제목을 먼저 꾸몄다 그러면 자체 차트 영역을 클릭하고 아까 문제지에서 도둠에 11포인트 이렇게 했잖아요. 얘를 여기를 차트를 선택하고 도둠에 갔다가 뭐 12 갔다가 다시 11로 돌아오시면 다시 11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은 다시 선택을 해서 20포인트로만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요. 잘 보세요. 차트 영역의 글꼴의 크기를 11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트 제목은 11로 안 가요. 한 13.35, 13.5인가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차트 제목의 크기를 또다시 변경하는 거니까 그때 가서 변경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내가 차트 제목을 변경을 먼저 했어. 얘부터 먼저 꾸몄어. 그리고 나중에 차트 영역을 다시 선택하고 다시 꾸미시면 되는데 이때는 변동사항이 제목 크기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한 반응이 없이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7번 이 차트가 있는 안에 계열이 들어있어요. 계열 삼각형으로 지금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니까 아무데나 더블 클릭하시고요. 첫째 조각이 어디예요? 첫째 조각이 어디예요? 모르죠? 그럼 아무데나 더블 클릭하세요. 이렇게 첫째 조각이 떠요. 이렇게. 그럼 얘를 얼마큼 하래요? 50도로 50이라고 쓰면 50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얘가 50도 회전해요. 50도 회전한다고. 여기 첫째 조각의 각을 50도로 지정하는 50으로 지정해 주시면 돼요. 아니면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그럼 아까는 얘가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중앙을 본 것 같은데 50도 회전하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갔죠. 그렇죠. 자, 그 다음 키키디스가 지금 파란색인데 이 파란색을 클릭하고
다시 클릭한 상태에서 밖으로 잡아 빼면 돼요. 보세요. 처음부터 얘를 잡아 떼면 다 빠져요. 다 빠지니까 이 파란색 클릭하고, 파란색만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돌출되어 지금 파란색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그리고 밖으로 살짝 당기면 얘만 밖으로 빠질 거예요. 이렇게 빼시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잘못한 것 같다 그러면 얘를 안에다 집어넣으면, 안에다 집으면 붙고요. 다시 클릭하고 다시 잡으로 빼면 또 이렇게 빠져요. 그 다음에 요거 여기 있는 레이블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레이블, 여기 레이블 있죠. 레이블이요. 여기 지금 30%라고 적혀 있는 애를 더블 클릭을 하면 지금 백분율하고 항목 이름하고 값하고 항목 이름하고 값하고 백분율이 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 지금 항목 이름과 값 그리고 백분율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목 이름 값 백분율을 선택하는데 지시선 표시를 하던 말든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항목 이름 값 백분율은 나와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얘가 한 줄로 나와 있잖아요. 한 줄로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얘를 세 줄로 나눠야 되잖아요. 여기에 칙칙초크 밑에 12 밑에 30%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책에. 근데 요거로 줄바꿈 해주면 줄바뀌어요, 알아서. 지금 항목 이름 값 백분율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이 레이블 값을 컴마로 구분해서 쭉 나열할 거냐, 아니면 그냥 빈줄로 딱딱딱 빈칸처럼 들어갈 거냐, 아니면 줄을 바꿀 거냐, 위아래로 쭉 줄을 바꿔서 표시할 거냐, 그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간에 들어가 있나요? 가운데 들어가 있네. 가운데? 아까는 바깥쪽 끝에 있는 것 같은데, 저 안쪽 끝에 있었는데 가운데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가운데? 아까 안쪽 끝에 이렇게 있던 애를, 안쪽 끝에 있던 애를 가운데, 그럼 가운데로 쑥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가운데 딱 누르는 순간 차트가 또 커질 거예요. 알아서.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럼 대략 보면 지금처럼 제대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접하시면, 야, 이게 줄이 한 줄로 되어 있다, 세 줄로 되어 있다, 이걸 어떻게 구분할 건지, 이것도 이 안에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곰곰이 더블 클릭하면, 원리가 그거잖아요. 얘를 고치고 싶으면 더블 클릭해라. 그렇잖아요. 여기 제목을 더블 클릭하면 제목에 대한 서식이 나오고, 대신에 글꼴은 꼭 홈에서만 하라고 했지만 그 외에는 다 더블 클릭해서 두들기면 되잖아요. 그렇게. 범례는 어디다 두래요? 알아서 하라는데 저기 위에. 근데 아까 차트 레이아웃을 2번인가 했잖아요. 2번인가 했잖아요. 2번을 하니까 알아서 범례가 위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간혹 범례가 오른쪽에 가기도 처박히기도 해요. 그럼 범례를 오른쪽, 그러면 오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는 범례가 위에 있으니까 그냥 위에다 두시면 되지 뭐. 그 다음에 이제 도형만 그리면 되죠. 여기 도형. 도형은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설명선 중에 두 번째 건가 보다. 이렇게 생긴 거. 인기 제품이라고 되어 있고, 글자는 까맣게 보이고 가로 세로 가운데 해주면 되고 뭐. 대략 이렇게 하면 나올 것 같은데, 가로 세로 가운데 해주면 돼. 교재 112쪽에 나와 있는 문제 4번 연습 문제입니다. 종로구하고 중구, 즉 마포구는 빼놔봐요. 그리고 토요일, 평일 평균과 일주 평균, 이 세 가지가 차트 속에 들어가는 거죠. 주요 시설물하고 요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포구는 빼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드래그하고 둘 셋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둘 셋 하나 건너뛰고 하나 둘 셋. 차트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맛보고 빠졌으니까. 삽입 세로 막대. 그럼 차트 영역이 딱 잡혀야 되는데 이게 안 잡히셨다는 얘기예요. 좀 다르게 나와요. 차트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영역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드래그, 처음에 그 클릭하고 나머지 드래그가 아니라 처음에는 무조건, 아까는 얘가 동떨어져 있었어요. 아까 여기 보면은 아까는 완구형하고 촬영용만 하라 그랬으니까 분류하고 완구형이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클릭하고 드래그를 했던 거죠. 얘는 빠져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마포고를 빼니까 하나 둘 세 개가 연속으로 돼 있잖아요. 이제 드래그 하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클릭,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하려면 여기도 클릭, 이쪽에는 또 이렇게 드래그, 또 드래그 하나씩 여기 하나하나 잡았으니까 여기도 하나씩 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차트가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잘못해 가지고 클릭하고 드래그하고 그 다음에 또 클릭하고 막 드래그하고 이렇게 난리가 났다고 가정하면 아마도 차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클릭 드래그 한 개수만큼 막 늘어나는 거예요. 대략 아시겠죠? 그렇죠? 이것만 하시면 모든 차트는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드래그, 만약에 종로구가 빠진다 그러면 클릭하고 종로구가 아닌 나머지는 드래그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마포구가 빠지니까 그냥 드래그해서 마포구 전까지 이렇게 하고 나머지 또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 하면 되고. 그러니까 클릭을 했으면 이쪽에는 클릭을 했으면 저쪽도 클릭 해야 되고, 이쪽에 드래그 했으면 이쪽도 드래그 해야 돼요. 이쪽엔 클릭하고 저기 드래그 해버리면 또 안 맞아요. 그거만 해주시면 모든 차트는 다 해결이 돼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있는 모의고사를 좀 풀어보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또 뭐 문제집 제가 만들어 올 테니까, 가져올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볼 겁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